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연말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첫 해가 넘어갑니다. 또 취임한 지 7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해를 넘기고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반에 약간의 혼선을 빚은 부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어 스태핑, 영빈관 사용 문제, 그 다음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부분, 이 3가지, 민정수석실 폐지, 영빈관 활용 부분, 도어 스태핑 부분, 이 3가지 부분을 휴일 아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개혁, 윤석열 정부 초반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체를 꿰뚫어서는 노동이나 교육, 연금 개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초반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주안점을 뒀던 것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그 다음 영빈관은 따로 쓴다. 지금의 청와대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언제나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3가지로 인해서 혼선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고,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이제는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7개월 동안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문제, 도어 스태핑, 국민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이 좋으냐라는 것은 이제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입니다. 이 민정수석실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먼저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애착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 정치 선진국이 되려면 언제나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자리에서나. 그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결국 그 MBC 기자의 거의 막말에 가까운 소동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장을 마련해 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은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 환경상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이 있다. 가짜 뉴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열심히 썼는데 이게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가짜인 것을 알고 의도를 해서 이렇게 허위 뉴스를 보도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통령 말의 진위,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물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왜곡하는 것들이 생긴다.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보다는 당분간은 국민과의 대화처럼, 이번에 국정과제 점검회의처럼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자리, 또 기자회견도 정례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즘은 SNS도 발달해 있으니까 충분히 보완해 갈 수가 있다. 다음은 영빈관입니다. 이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했으니까 청와대는 이제 국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개방을 한 것이니까 영빈관을 다시 짓겠다라고 해서 지난 9월이었습니다. 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습니다. 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의 국가 원수를 비롯해서 이런 손님들이 왔을 때 행사를 치를 곳이 적당한 곳이 없다. 호텔을 다니기도 했고 박물관을 가기도 했고 했는데 모두 다 부적합했다. 그래서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월드컵 선수들과의 만찬도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고 지금 벌써 여러 번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을 해도
청와대를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것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빈관을 따로 짓는 것도 이건 장기적으로 정말 뭐 예산을 좀 들여서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영빈관도 필요하다면 지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이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빈관 부분도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과 잘 소통할 수 있고 감흥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국민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또 정규 기자회견을 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정수석실입니다.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청와대 권력의 핵심은 민정수석실이었죠. 사정, 공직기강, 또 때로는 사찰, 야당 탄압, 선거 개입 뭐 이런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챙겼던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없애겠다. 이건 개선을 하자.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입니다. 그 개입한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전체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해서 청와대가 선거를 다 치러준 겁니다. 송철호 대신해서. 그래서 송철호가 당선이 됐고 지금 재판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뭐 경찰에 이렇게 많이 분산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잘못된 것은 몰라도 잘된 기능도 있다. 어차피 사정 또는 뭐 공직기강, 인사검증은 필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정보입니다. 국정원을 비롯해서 각종 국세청, 경찰 모든 정보를 모아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사정 기능이 떨어진다. 또 어쨌든 경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경찰국을 만들면서 또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사검증 부분도 상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그걸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난달에 국정원의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급 이상, 뭐 군인은 중장 이상,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보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없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인사검증, 사정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다라는 건데 민정수석실의 기능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만을 살려내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국정 전체를 조율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필요한 사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기능을 되살리고 이름도 이제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정해서 이렇게 부활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민정수석실을 꼭 필요한 기능만을 부분적으로 되살리는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도어 스태핑 시작, 영빈관 활용 이게 용산시대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생긴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그 다음에 새해를 맞으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됐다.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한다. 도어 스태핑은 다양한 형태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찾는다. 이미 방향이 잡혔습니다. 민정수석실도 필요한 기능, 꼭 필요한 기능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에 어느 국민도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악용되는 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휴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